제3부 가장 많이 사라진 궁궐 그리고 복원의 시작. 경복궁은 많은 전각이 복원되었습니다. 창덕궁은 원형이 비교적 잘 남아있습니다. 창경궁도 오랜 복원 사업을 통해 본래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궁은 조금 다릅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모습만 보고는 이곳이 한때 조선 후기의 중심 궁궐이었다는 사실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경희궁은 조선의 5궁궐 가운데 가장 심하게 훼손된 궁궐입니다. 과연 이 궁궐에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대한제국의 몰락과 경희궁의 운명. 1910년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으면서 왕궁들의 운명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의 권위를 약화시키기 위해 여러 궁궐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용도를 바꾸었습니다. 경복궁에는 조선 총독부 청사가 세워졌고 창경궁은 창경원이라는 이름의 유원지로 바뀌었습니다. 경희궁은 이보다 더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궁궐 자체가 하나의 역사 공간이 아니라 개발 가능한 부지처럼 취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백 동의 전각은 어디로 갔을까? 조선 후기의 경희궁에는 수많은 전각이 있었습니다. 정전과 편전, 침전뿐 아니라 행각과 창고, 제사를 위한 공간, 관리들이 머물던 건물까지 다양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많은 전각이 차례로 철거되었습니다. 일부 목재는 다른 건축 자재로 활용되었고 기와와 석재도 여러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희궁은 궁궐로서의 모습을 거의 잃게 되었습니다. 문화재를 단순한 건축 자재처럼 다루던 시대의 아픈 단면이었습니다. 학교가 들어선 궁궐. 경희궁 터에는 학교도 들어섰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성중학교입니다. 해방 이후 이 학교는 서울고등학교로 이어졌고 이후 서울고가 이전하면서 학교 부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었습니다. 궁궐 마당에서 학생들이 뛰놀고 교실이 들어선 풍경은 당시에는 자연스러운 일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매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궁궐이 교육 공간으로 활용된 사실 자체보다도 그 과정에서 원래의 전각과 유적이 크게 훼손된 점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관공서와 도로가 지나간 자리. 경희궁은 학교뿐 아니라 여러 공공시설과 도로 건설 과정에서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궁궐 터 일부는 도로로 편입되었고 행정기관과 각종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원래 하나로 이어져 있던 궁궐은 여러 구역으로 나뉘었고 담장은 끊어졌으며 전각의 흔적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오늘날 경희궁이 원래 규모보다 훨씬 작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잊혀졌던 경희궁. 광복 이후에도 경희궁은 오랫동안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복궁과 창덕궁처럼 널리 알려진 궁궐이 아니었고 남아있는 건물도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시민들은 그곳이 궁궐이었다는 사실조차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들과 문화재 연구자들은 꾸준히 자료를 모으고 발굴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경희궁의 진정한 가치가 다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복원의 시작. 1980년대부터 본격적인 발굴과 복원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옛 지도와 서걸 도안,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등 다양한 기록을 바탕으로 건물의 위치와 규모를 확인했습니다. 발굴 현장에서는 주춧돌과 기단, 배수로 등 궁궐의 흔적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숭정전을 비롯한 일부 전각이 복원되었고 궁궐의 동선도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복원은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일이 아니라 사라진 역사를 다시 읽어내는 작업이었습니다. 복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의 경희궁은 원래 규모의 일부만 복원된 상태입니다. 여전히 많은 전각은 사라져 있으며 일부 터는 현대 건물과 도로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새로운 발굴과 자료 분석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더 많은 공간이 복원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미 도시 구조가 크게 바뀐 만큼 모든 것을 원형 그대로 되돌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남아있는 기록과 유적은 후손들에게 조선 후기 궁궐의 모습을 전해주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사라졌기에 더 소중한 문화유산. 경희궁은 화려함보다 부재를 통해 역사를 말하는 궁궐입니다. 남아있는 건물보다 사라진 공간이 더 많기에
우리는 그 빈자리를 통해 문화유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 서골도안과 여러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다면 경희궁은 이름만 남은 궁궐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기록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음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경희궁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경희궁에서 꼭 둘러봐야 할 장소들은 어디일까요? 서울역사박물관과 경희궁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그리고 조선의 5궁궐 가운데 경희궁은 어떤 자리와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요? 다음 제4부에서는 잃어버린 궁궐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과 경희궁을 더욱 의미 있게 둘러보는 방법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제4부. 사라졌지만 잊혀지지 않은 궁궐. 경희궁을 처음 찾은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보다 작네요. 궁궐 같지 않은데요? 하지만 그것은 경희궁이 원래 작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때 조선 후기의 중요한 왕궁이었던 경희궁은 수백 년의 시간을 지나며 대부분의 전각을 잃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모습은 원래 경희궁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경희궁은 사라진 궁궐이 아니라 지금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궁궐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현재의 경희궁에서 꼭 봐야 할 곳. 오늘날 경희궁을 찾는다면 가장 먼저 만나는 건물이 흥화문입니다. 원래는 경희궁의 정문이었지만 일제강점기와 근대화를 거치며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가 복원을 통해 다시 궁궐로 돌아왔습니다. 흥화문을 지나면 경희궁의 중심인 숭정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록 복원된 건물이지만 왕이 조회를 열고 국가의 중요한 의식을 치르던 공간의 위험은 여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숭정전 앞 넓은 마당에 서면 조선 후기 왕과 신하들이 오갔던 모습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서울역사박물관과 경희궁. 경희궁 바로 옆에는 서울역사박물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람객들은 박물관과 경희궁을 함께 둘러봅니다. 서울의 역사와 조선 왕궁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박물관에서는 경희궁의 옛 모습과 복원 과정을 소개하는 자료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궁궐을 먼저 둘러본 뒤 박물관을 방문하면 사라진 전각들의 위치와 당시의 생활상을 더욱 생생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역사 여행을 계획한다면 두 곳을 함께 둘러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경희궁과 서골도안. 경희궁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 가운데 하나가 서골도안입니다. 이 도면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궁궐의 건물 배치와 담장, 문, 길, 전각의 구조까지 세밀하게 기록한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오늘날 문화재 복원은 상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발굴조사 결과와 서골도안,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같은 문헌을 서로 비교하며 최대한 역사적 사실에 가깝게 복원합니다. 그래서 서골도안은 경희궁을 되살리는 가장 중요한 열쇠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복원은 현재 진행형. 많은 사람들은 복원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경희궁은 지금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발굴이 이루어질 때마다 건물의 위치와 규모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깊어지고 복원 계획도 보완됩니다. 물론 이미 도심이 형성된 만큼 모든 전각을 원래 자리 그대로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능한 범위 안에서 역사적 가치를 회복하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화유산은 한번 복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연구하고 보존해야 하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조선의 5궁궐을 돌아보며 이제 우리는 조선의 5궁궐 가운데 6편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경복궁은 조선을 세운 법궁이었습니다. 창덕궁은 자연과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룬 궁궐이었습니다. 창경궁은 왕실 가족들의 삶과 효의 정신을 품은 궁궐이었습니다. 덕수궁은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희궁은 조선 후기의 중요한 이궁이자 가장 많은 상처를 입고도 다시 일어서고 있는 궁궐입니다. 5궁궐은 서로 다른 역할을 했지만 모두 조선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이어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경희궁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 경희궁은 화려한 건축보다 더 큰 가치를 전해줍니다.
바로 기억의 소중함입니다. 건물이 사라져도 기록이 남으면 복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록마저 사라진다면 역사는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 승정원 일기, 서골도안, 그리고 수많은 발굴 자료들은 후손들에게 과거를 되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경희궁은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왜 중요한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궁궐입니다. 경희궁을 걸을 때 기억해야 할 것. 경희궁을 걸을 때는 남아있는 전각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은 비어있는 공간에도 시선을 머물러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빈자리에는 왕이 지나던 길이 있었고 신하들이 조회를 준비하던 마당이 있었으며 궁녀와 내관들이 오가던 회랑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상상하는 순간 경희궁은 비로소 살아있는 궁궐이 됩니다. 맺은 말. 경희궁은 가장 많이 사라진 궁궐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궁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화려하게 남아있는 문화유산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경희궁은 말합니다. 사라진 역사도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난다. 복원은 과거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역사를 온전히 전하는 일입니다. 경희궁은 우리에게 문화유산의 의미를 다시 묻는 궁궐이며 잊힌 역사를 기억하게 하는 살아있는 교과서입니다. 조선 왕궁 이야기 시리즈 다음 편 예고. 지금까지 우리는 조선의 5궁궐을 하나씩 걸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왕이 머물던 공간은 궁궐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조선 왕실 이야기라는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종묘왕과 왕비가 영원히 잠든 곳입니다. 왜 유교국가 조선은 종묘를 궁궐보다 먼저 지었을까요? 종묘에는 어떤 왕들이 모셔져 있으며 정전과 영령전은 무엇이 다를까요? 또한 세계가 감탄한 종묘 제례와 종묘 제례학,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은 이유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왕이 살아있을 때는 궁궐이 중심이었다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종묘가 왕실의 중심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선 왕실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종묘에서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